자,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나가야 되는 건 빛의 이중성이에요. 자,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빛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과 하자. 자,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고요. 그 파동의 대표적인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특이해 라는 얘기를 우리가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이중성. 자, 느낌을 받은 것처럼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져 라는 뜻이에요. 자,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은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파동성을 띄어. 근데 파동이면서 입자의 성질도 띄어. 그래서 입자성도 가지고 있어. 이게 이 책의 뒷부분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습니다. 왜? 빛은 파동이니까. 알겠어? 자, 꼬맹아, 선생님은 빼박 여자야. 누가 봐도 여자야.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성질은 뭐야? 여성성이야. 맞지? 근데 가끔 뭐가 나타나? 가끔만 나타나. 남성성이. 그래서 너네가 숙제를 안 해온다든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가끔 나오는 게 남성성이야. 그럼 내가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남성성이 나타날 때 난 남자로 바뀌니? 그건 아니지. 되겠어요? 네, 빛은 파동입니다. 근데 가끔 입자의 성질이 드러날 뿐이지 입자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빛은 파동입니다. 근데 가끔 입자의 성질도 드러나. 그러면 어떨 때 빛은 파동의 성질이 드러나니? 빛은 보편적으로 빛이 꼬작 나가는 이때는 파동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성질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입자성이 확 튕겨나와. 언제? 다른 물질과 충돌할 때. 다른 물질과 빵 하고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 순간에만 입자의 성질이 순간 드러나. 입자의 성질이 나타날 때 파동성은 없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파동성과 입자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파동성이, 어떨 때는 입자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 중에 입자성이 드러날 때는 누군가와 충돌하는 순간에 입자의 성질이 드러나. 그러면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옛날에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알았어? 몰랐어. 그래서 하다못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빛은 입자야 라고 주장했어요. 왜 입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입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랬다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뉴턴이라는 훌륭한 과학자가 입자라고 그랬으니까 빛은 입자인가 봐 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믿었다가 빛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누가?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증명합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파동의 성질 중에 간섭이라는 성질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동의 성질은 5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직진성이 있고 반사가 있고 굴절이 있고 그리고 간섭이 있고 회절이 있어.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5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직진, 반사, 굴절은 파동만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파동도 갖고 입자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굴절한다고 해서 굳이 파동은 아니야. 입자일 수도 있어. 근데 간섭과 회절은 입자는 못 갖는 성질이야. 이건 파동만이 갖는 성질이야. 그러니 빛이 입자라면 간섭이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근데 빛이 파동이라면 간섭 효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토마스 영이고, 그래서 간섭이라는 걸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빛이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은 빼박 파동이야 라고 하는 걸 입증한 사람이야. 그때부터 논란은 없어지는 거야. 아, 빛은 파동이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랬다가 머리 큰 과학자가 등장해. 누구니? 아인슈타인. 됐어.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광존 효과를 실험합니다. 이 광존 효과는 입자여야 나타나는 성질인데 빛이 이 성질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명한 이 새끼 뭐야? 이 얘기야.
옛날에 현대과학이 아니고 근대과학은요. 과학은 절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A이란 얘기는 B가 아니란 얘기야. A이면서 B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서 파동성을 증명하는 순간 입자가 아니라는 게 반박이 되는 거거든. 근데 토마스 영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했어. 그러면은 토마스 영이 살던 시대에는 빛이 파동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대 때는 갑자기 입자로 바뀐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야. 아, 파동도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네. 그러니까 A가 아니면 B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다라는 게 현대과학으로 오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지만 입자의 성질도 동시에 가질 수 있구나.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 마무리할 때 얘와 발도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간섭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간섭 효과를 이해하지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빛의 성질 중에 파동의 성질 중에 간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와, 요즘에 엄마가 엄청 간섭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섭은 내가 나한테 간섭할 수 없지. 나 혼자는 안 돼요. 파동도 똑같습니다. 간섭을 하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간섭이라는 건 간섭이 일어나려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야만 서로 간섭을 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파동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칠게.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파동이 왼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잠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파동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만나죠.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파동이 같은 위치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중첩, 만났다 이 뜻이야. 되겠어? 이렇게 중첩이 일어나는 그 순간 파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이때요. 실제로 마루라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 이때 온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매질을 위쪽 방향으로 2m 들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멘트가 2m 올라가서 마루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자, 골이라면 이 순간 온 에너지는 아래로 내리려는 2m 내리려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골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간 얘가 만날 때요. 하얀색도 마르고 빨간색도 마르네. 그러면 하얀색은요. 여기 있는 매질을 2m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빨간색도 동시에 같은 위상의 에너지가 와서 2m 위로 들으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온 거야.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매질은 결국 몇 미터 올라갈까? 4m. 그렇죠. 4m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골이라는 건 아래로 2m 내리려는 에너지가 빨간색과 흰색이 동시에 왔어. 그러면 결국은 얘는 매질이 4m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간섭이 일어날 때 우리 파동의 구조 5개 배웠어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간섭이 일어날 때 바뀌는 건 유일합니다. 진폭만 변합니다. 다른 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속력도 진동수도 주기도 바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진폭만 바뀌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같은 모양끼리 만나면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나네. 이걸 멋진 말로 우리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고요. 이 효과가 가장 잘 일어날 때가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야. 되겠어? 자, 근데 만나는데요. 같은 위상끼리만 만나라는 법은 없어요. 반대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하얀색은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빨간색은 2m 내리려고 해. 그게 동시에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매질. 생각해봐. 지금 얼마 될까요? 이 새끼? 얼마 될까요? 0입니다. 그래서 진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거꾸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간섭 중에서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되겠니? 자, 이 상쇄 간섭은 반대 위상이 만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반대 위상을 우리가 180도 위상이 다른 애가 만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변하는 건 진폭의 크기입니다. 근데 너네 알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웠던 소리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소리의 3요소 중에 뭐였니? 소리의 크기라는 소리의 세기였어요. 되겠어? 그러니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갑자기 소리가 확 하고 커졌다는 거야. 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야. 근데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소리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작은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야. 진폭이 아예 없어지면 소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끼고 다니는 이어폰에 무슨 기능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그거 뭡니까?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요. 그 차단한다는 얘기는 소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소리와 반대되는 위상의 파동을 발생시켜서 외부의 소리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쇄 간섭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소음 제거기 얘네들이 쓰는 게 바로 상쇄 간섭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소리의 파동을 감지해서 그것과 반대파를 만들어서 소리를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되겠어? 이게 간섭이야. 그렇다면 꼬맹아 기억해. 빛. 우리의 핵심은 빛이잖아. 빛은 진폭에 의해 결정되는 게 뭐니? 빛의 세기죠. 둘 다 세기. 그 세기라는 건 빛의 뭐예요? 밝기입니다. 밝기.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의 빛은 원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생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느 부분은 더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둡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고 라고 하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그래서 이 모양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빛의 간섭론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영은 이걸 만들어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증명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아하 이러한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바뀌는구나. 근데 파동은 계속 자기 방향으로 가죠. 자, 가다가 만나서 간섭을 했어. 간섭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얘는 계속 가. 그러다 보면 두 개의 파동이 돼서 다시 헤어질 수도 있죠. 흰색 파동 이렇게 가고 빨간색 파동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자, 그럼 만났을 때 진폭이 커지고 작아지는 간섭을 했어.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진폭은 변한 상태를 유지하니 아니면 원래 진폭으로 돌아오니? 원래 진폭으로 돌아옵니다. 간섭은 둘이 만났을 때만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고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는 파동의 뭐라고 하냐면 독립성이야 라고 합니다.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간섭이라는 게 뭔지 알았는데 꼬맹아 느껴볼래? 지금 이 교실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동이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파동이 이 교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라는 파동.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 교실에
시간에 혼전합니다. 막 울고 있어. 그럼 걔네들이 만나지. 그럼 우리 적외선은 빼고 목소리하고 빛만 보자. 지금 이 교실에서 이 목소리와 빛이 만나고 있어요. 간섭할까 안 할까? 만약에 간섭을 한다면요. 여기 빛이 선생님이 목소리를 낼 때 어느 순간은 더 밝아지고 어느 순간은 더 어두워져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목소리를 안 낼 때와 목소리를 낼 때 빛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파동이나 만난다고 간섭을 하는 건 아니다. 간섭할 수 있는 파동들의 조건이 있다. 어떤 애들끼리 만나야만 간섭을 하냐? 조건은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끼리 만날 때만 간섭을 합니다. 소리와 빛은 파장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둘이 만나서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한다. 자, 토마스 형은 실험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실험해 보시면 돼요. 자, 세면대나 욕조에 물을 가득 받으세요. 자, 물이 받아져 있어요. 그래놓고 두 손으로 그래서 똑같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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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같이 치면 파장은 무조건 같아집니다. 왜? 물이라는 매질에서의 물결의 속력은 같잖아요. 자, V는 F 남자인데 같은 물이니까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튕기는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파장의 길이도 일정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같은 빠르기로 탕, 탕, 탕 치시면 여기에서 칩니다. S1, 여기서도 칩니다. S2. 두 개의 파원을 만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S1에서 발생한 물결이 퍼져 나갑니다. S2에서 생긴 물결도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되겠니? 그때 어떤 위상끼리 만났냐에 따라서 간섭이 보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강이 일어나면 물결의 높이가 더 높아질 거고요. 상세가 일어나면 완만해질 겁니다. 되겠어? 그걸 통해서 여기는 보강의 위치야, 여긴 상세의 위치야, 이런 것들을 토마스 형이 본 거야. 자,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규칙성을 찾죠. 그걸 찾는 게 과학자는 열리잖아요. 되겠어? 이 중에 어떤 특정한 위치, 여기를 P라고 해보자. 자, 이 P라는 부분에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 매번 파동을 일으켜봐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제로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십시오. 이거 8m.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보십시오. 6m라고 하는 그래서 파원으로부터 그곳까지의 각각의 거리를 재는 거야.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걸 뺀값 절대값이야. 됐어? 자, 그걸 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2m라고 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차이를 멋진 말로 토마스 형은 델타라고 쓰고 경로차라고 불러내요. 경로차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경로차 2m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 경로차가 2m면 보강이야 상세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경로차가 지금 여기서 만든 물결의 파장의 길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걸 보는 거야. 지금 제가 물결에서 만든 파장의 길이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2m짜리 파장이야. 근데 경로차가 2m 났네? 한 파장만큼의 경로차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때 경로차가 아예 안 나거나 경로차가 한 파장 또는 두 파장 또는 세 파장 느끼셨습니까? 파장의 자연수 배율이 모든 지점에서 보강 원성만 일어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가 보강, 여기가 보강, 여기가 보강. 그럼 선생님 상세는 어디 있어요? 보강과 보강의 무조건 가운데가 상세입니다.
보강과 보강의 가운데 부분에 상세가 일어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가운데니까 2분의 남다인 부분, 2분의 3남다인 부분, 2분의 5남다인 이런 부분이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경로차를 조사해서 그 경로차가 지금 발생한 파장의 몇 배냐에 의해서 그 지점이 보강이나 상세라는 게 결정되는 거구나. 자, 그러고 나서 토마스 영은 이조차도 일반식을 씁니다. 뭐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이 보강이 일어나는 거구나. 되겠어? 이때 M은요 0, 1, 2, 3 이 숫자를 대입할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의 경로차는 첫 번째 M에 0을 대입하시면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에 경로차가 나와요.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 나오죠.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그럼 선생님 세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그러면 M에서 세 번째 숫자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입니까? 2남다가 세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런가 하면 토마스 영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도 일반화시켰습니다. 뭡니까? 반파장의 홀수배인 모든 곳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똑같이 0 대입해보세요. 2분의 남다인 지점이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과 경로차 사이의 관계를 계산한 사람 토마스 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파동을 일으킬 때 여기가요. 자, 경로차가 2남다인 곳이야. 아하,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네. 자, 그럼 지금 딱 봤더니 마루마루 보강이 일어났어. 좋았어. 그 다음은 뭐 일어나? 이 지점을 계속 볼 거야. 지금 여기 보강이 일어났어. 그 다음은 보강이 일어났어. 그 다음 상세 일어나? 절대 아니죠. 이 지점은 보강밖에 안 일어나요. 지금 마루마루 보강이면 그 다음은 골골 보강이 나타나.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되겠어? 자,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계속 상세만 일어납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되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간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고 그 간섭에서의 일반화를 시켰는데 이걸 빛으로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빛으로 할 때 토마스 영이 살던 시대의 광원장치가 뭘까요? 촛불입니다. 그때는 형광등,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토마스 영은요 양초를 광원장치로 했는데 초에서 나오는 빛은 백색광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는 파장의 길이가 다양한 빛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파장의 길이가 1, 2, 3, 4, 5 이런 애들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파장의 길이가 하나여야 얘네들이 만나서 보강 상세가 눈에 잘 보이는 거지. 파장의 길이가 여러 개면 보강 상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첫 번째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한 파장만 걸러낼 수 있을까? 요즘은 레이저 포인터에서는 한 파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선배들이 실험할 때 맨날 레이저로 실험하는데 토마스 영은 광원장치가 양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한 파장을 걸러내기 위해서 단일 슬릿이라는 장치를 합니다. 슬릿이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틈이라는 뜻입니다. 틈.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틈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선배들 실험할 때요. 유리판에다가요. 그래서 완벽하게 까만 보드마카를 칠하셔야 돼요. 하나도 틈이 생기지 않게. 보드마카를 검정색으로 다 칠하면 그래서 이 보드마카 때문에 이 유리판을 통과하는 빛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빛을 차단할 수 있게 까맣게 칠하고 거기에 면도칼로 한쪽만 싹 긁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만 까만 보드마카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한쪽만 빛이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걸 우리는 단일 슬릿이라고 하고요. 이때 슬릿의 간격은 여러분들 잴 수 없을 정도로 얇습니다. 면도칼로 싹
긁었을 때 그 틈입니다. 됐어. 몇 미리도 안 됩니다. 그래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하나의 파장만 통과할 수 있어. 됐어. 그래서 하나의 파장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의 역할은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필터링. 되겠어? 근데 여기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방파제가 있는데 여기서 파도가 쳐.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치다가 방파제랑 부딪히면 파도는 반사돼서 오겠죠. 근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파동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통과하죠. 통과하고 나서 파도가 어떻게 칠까요? 어떻게 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틈을 통과하는 순간 그 틈이 하나의 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파동은 다시 여기에서부터 구면파로 이렇게 휘어서 나가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마치 파동이 방해물을 피해서 건너온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 이걸 우리가 회절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빛의 성질 중에 마지막 성질은 회절. 그 중에서 이 구멍이 크면 꼬맹아 이 구멍 틈 사이의 간격이 크면 이 자체가 파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절해요. 근데 이 틈의 간격이 좁으면 여기가 하나의 파원이니까 얘가 이렇게 꺾이죠. 곡률이 더 크죠. 그래서 더 잘 꺾여요. 더 많이 잘 꺾이는 걸 우리가 회절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절이 잘 되게 하려면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통과한 이 빛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퍼져가요. 그러면 여기서 파장의 길이가 3m가 있죠?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그 앞에 이제 저 슬릿이라는 틈이 두 개 뚫어져 있는 이중 슬릿을 설치합니다. 이중 슬릿을 설치합니다. 마치 아까 물결 만든 두 가지 파원처럼 여기에 하나의 슬릿을 뚫어 S1 여기에도 하나의 슬릿을 뚫어 S2 그러면 파장의 길이가 3이네가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서 또 회절을 해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 S2라는 파원을 통과한 빛도 여기서 회절을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 그러다 보면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중첩이 발생합니다. 그 중첩이 발생한 부분에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간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여기서 하얀색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하얀색 스크린에 빛이 맺혀서 무늬를 만드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밝게 보여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은 어둡고 그 다음은 다시 밝고 다시 어둡고 다시 밝고 이런 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섭 무늬를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슬릿은 틈바구니니까 슬릿이 맺혔어요. 이런 얘기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간섭 무늬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잘 봐. 됩니다. 자,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치자. 접속했어요. 자 실제로요. 빛은 여기가 광원장치 꼬매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들은 평행하게 오죠. 평행한 빛들이 지구에 온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되면 지구화학 시간에 배웁니다. 지구에 도착하는 빛들은 평행한 빛들만 와. 왜? 태양과 지구 사이가 끝장나게 멀어. 그래서 이 빛이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에 도착한 모든 빛들은 얘하고 평행한 빛이 온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각도가 벌어져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 가서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 버려. 그러니까 각도가 벌어진 이 빛은 지구에 도착할 수 없어. 라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평행할까? 아니요. 0.000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빛은 됐어. 멀어도 지구에 일부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빛은
0.001도 차이 나는 그 빛이 지구에 도착한 거야. 지금 선생님은 칠판에다 그리니까 각도 차이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S1에서 나가는 빛과 S2에서 나가서 여기에 P의 간섭무늬를 만드는 이 빛은 엄청나게 나란하게 가는 빛이야. 정확하게 각도가 같은 건 아니지만 살짝만 다른 거야. 알겠어? 그 빛이 멀리 가다 보니까 둘이 만난 거야.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여기서 평행한 두 빛이 이렇게 가다가 됐어? 이렇게 가. 그래서 얘네들이 멀리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 둘의 거리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차이인 경로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이 거리 차이는요. 사실은 여기서 됐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만큼이 둘의 길이 차이입니다. 되겠어? 됐어? 네. 자,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만큼이 둘의 실제 거리 차이가 돼요. 라고 하는 여기가 경로차야. 근데 이때 첫 번째 슬릿과 두 번째 슬릿 사이의 거리가 D니까 이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해줄게. 그럼 보면 요거는 얼마니? 사실은 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 값이 될 거야. 이해해? 요건 되겠어. 네. 그리고 얘네들하고 평행한 또 다른 선도 그려볼게. 여기 두 슬릿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이 빛도 거의 나란한 거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거의 나란해. 그렇게 봐줘. 자, 그랬을 때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리고 이게 세타이고 됐죠? 이 경로차에 해당되는 요 값이 델타가 D 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빨간색 선을 그었을 때 잘 보시면 요게 지각삼각형인 게 느껴지나? 맞아.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인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고 요 각도가 세타면 거의 광선이 얘하고 얘가 평행을 하니까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여기서 네. 그랬을 때 보면 사인 세타는 비평분의 높이인데 요 각도가 코딱지잖아. 정말 0.00001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꼬매가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요 각도를 무한히 줄인다고 치자. 극한을 보내. 무한히 줄이면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차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각도가 극단적으로 작을 때는 사인 세타 값이나 탄젠트 세타 값이나 그 새끼가 그 새끼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D 탄젠트 세타라고 보자. 선생님 천체 분야가 나와가지고 저 값이 얼마나 유사한지 알죠? 그렇죠? D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간섭무늬가 나타나서 두 번째 간섭무늬까지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때 D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D L분의 X라고 놔도 똑같다. 아, 그렇다면은 이때 첫 번째 간섭무늬에서 두 번째 간섭무늬까지의 경로차인 D가 자, 델타가 사실은 D 곱하기 L분의 X구나. 이거야. 됐어. 자, 네. 첫 번째 간섭무늬는 경로차가 0인 지점, 두 번째 간섭무늬는 경로차가 남다인 지점, 그 다음 간섭무늬 2남다, 3남다 이래요. 그래서 간섭무늬에서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이 결국은 한 파장 차이입니다. 어디나 한 파장 차이입니다. 그러니 얘는 경로차가 한 파장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이렇게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잰 사람이야. 이 관계식.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잰 사람이야. 자, 근데 선생님 똑같은 레이저 포인트,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트로 쐈을 때 이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히고 싶어요. 더 넓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이 2cm
하면 이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을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3cm로. 됐어요. 이 간격이 x값을 크게 하는 방법. x는 D분의 L 람다잖아요. 그러니 이중 슬릿 사이의 이 간격을 더 벌리면, 더 크게 하면 간격은 줄어요. 그러니까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됐어.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을 넓힐 수 있죠. 더 촘촘하게 뚫으면 됩니다. 되겠어. 그리고 자, 이 이중 슬릿으로부터 간섭 무늬가 생기는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해도 돼. 더 멀게 할수록 간격이 됐어. 더 멀어져. 또 네가 쓰고 있는 레이저 포인트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파장의 길이를 더 긴 걸 써도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빼박의 증거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섭이 뭔지만 아는 게 물리 원에서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이고, 이 계산은 몰투 계산입니다. 황화가 이걸로 써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끝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간섭을 이용한 게 있어? 있어. 보면 무지개 생기는 거. 실제로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는 빛의 반사와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말고 여러분들이 비눗방울을 풀어가지고 만드는 무지개는 빛의 간섭을 이용합니다. 빛의 간섭입니다. 똑같은 무지개라도 하늘에 생기는 그냥 물방울에 의해서 생기는 무지개는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비눗방울 만들어서 후 불었을 때요, 그 비눗방울에 생기는 무지개를 보면 사실은 무지개가요, 그죠? 여기에 빨, 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물방울의 부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이유가 뭔지 알아? 무지개를 후 하고 이제 비눗방울을 불 때 비눗방울의 두께가 달라. 어디는 비눗방울의 두께가 얇고 어디는 비눗방울의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그 비눗방울의 그 두께에 따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빛의 파장의 길이가 달라. 그래서 어떤 부위에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부위는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부위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막 이렇단 말이야. 됐어? 네, 이게 간섭문인데 집에 가서 됐어? 세수하면서 비눗물 풀어가지고요,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다가 비눗물을 위에서부터 딱 떨어뜨리면 얘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눗방울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시면 부위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 되겠냐? 이게 바로 이 두께에 의해서 간섭이 되는 파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요, 기름이 흐르면서 거기서 보이는 무지개도 바로 이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종이 지폐, 종이 있어? 아니, 종이가 아니고 돈 있어? 지폐도 가난한 새끼들. 자, 지폐 돈을 보면 되죠? 이 가난한 새끼 있는 척하기는. 자, 있을 때도 있어. 그렇지. 자, 지표 보여줄게. 204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싸그리다 빛의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들이야. 204, 205.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은 비눗방울, 뭐야, 책이 없어? 저이 씨, 너희 개이 씨. 뭐야, 그게 아니면 뭐지? 아, 돈? 너 진짜 있는 집 자식이구나. 우와, 씨! 이 없는 집 자식들 새끼. 확 그냥. 자, 봐. 우리 또 돈 있는 애 하나 알아. 친하게 지내자. 자, 보면 여기는 간섭이 안 일어나는 숫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좀 반질반질합니다. 요게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간섭이고, 이 사이에 우리는 그냥 종이에다가 숫자를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이 사실은 울퉁불퉁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의 파장을 다르게 해서 간섭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우둘투둘해요, 여기가.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부분이야. 이게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거야. 그래서 위조 지폐는 이걸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티가 나는 겁니다. 알겠냐? 네.
영화가 있어요. 아바타. 본 적 있어요? 아바타에 보면은 초록색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 적 있냐? 초록색 아니야? 그 아저씨들? 얼굴 색깔? 그 아바타 색깔이 어? 뭐야? 왜 웃어? 파란색? 하늘색 아니에요? 하늘색. 초록색은 좀비. 파란색. 나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데. 나는 우리 세상에는 검정색, 흰색,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 다 그 새끼가 그 새끼야. 주황색, 분홍색 뭐 이런 거 다 구분하지 않아. 그냥 빨간 계열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204페이지 가운데 모로폴랍이고요. 되겠어. 이 나비 색깔을 보고 아바타의 얼굴 색깔을 만든 거예요. 그 영화 감독이. 근데 이 모로폴라비를 잡으면 어떤 줄 알아? 실제로 날개 색깔이 이렇지 않아. 이 새끼 실제 날개 색깔은 회색이야. 근데 빛 반사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빛의 간섭 때문에. 되겠냐? 이렇게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 간섭을 이용해서 만든 게 무반사 코팅 안경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간섭이다. 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설명할게. 비행기, 우리 김포공항 옆에서 보죠. 자, 비행기가 내는 엔진 경음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여기 목동에 있는 여기도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요. 자동차 또한 똑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20대 오빠들이 자동차의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내게끔 일부러 튜닝을 해서 경운기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자동차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겠어? 네. 자, 소음 제거기를 걔네들은 달고 다니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 있지 않을까요? 어디 있냐? 자, 자동차의 소음 경우 그 제거기가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하고 비행기는 소음을 제거하는 장치가 들어있는데 약간 됐어. 네,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데 자동차 보시면 자동차 똥꼬에 그 금속 파이프 같은 게 튀어나와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죠? 그걸 어른들은 마우라라고 부르는데 됐어. 자동차 똥꼬에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달고 다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런 그림이야. 자동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완성됐어. 이렇게 타고 있어. 우리 아빠 여기 이렇게 타고 있어. 훌륭해. 이 정도면 완벽한 자동차야. 자, 그래서 자동차 똥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가 일로 빠지게 하거든요. 일로 빠지게 할 때 소리가 가는 길을 둘로 만들어요. 하나는 소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요. 하나는요, 소리가 그냥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소리와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반파장 차이 나게끔 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소리는 여기가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얘는 훨씬 먼 거리를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애가 오냐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얘는 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 간섭을 달려서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마우라가 이렇게 상세 간섭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거고 비행기는요.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를 감지해서 그것과 반대 파장을 만들어서 상세 간섭시키는 거야.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섭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숙제요. 212페이지부터 218까지 들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